그동안에 세계에서 우주항공 및 비행기 제조업체로 가장 선두주자 중 하나였던 이제 보잉이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굉장한 많은 기술력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신뢰성 하락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굉장한 이미지 타격과 함께 기술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소송도 겹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사죠. 우주 항공업체 경쟁사인 스페이스X에 또 이제 확 밀릴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단기적인 일정으로 우주에 간 미국 우주인들이 우주선 결함 때문에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리 부치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 등 이제 두 명의 우주인은 대략 2달 전인 지난 6월 5일 보잉에서 만든 스트라이너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탑승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보잉사의 스트라이너 우주선의 이제 최초 비행이었고, 이제 새로운 우주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보기 위한 테스트였고, 이들은 이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다가 이제 8일 만에 이렇게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 누출과 일부 추진기가 꺼지는 결함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아직까지 이들이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2달 동안에 걸쳐 우주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구로 이제 귀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두 우주인을 지구로 데려오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해지는데 이제 그 동안에 나사 관계자들은 앞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뭐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체 수단으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그 우주 항공 업체죠. 스페이스X 우주선을 이용해 이제 우주인을 귀환시키게 되면 보잉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전망이 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실제 이렇게 미국 항공우주기업 보잉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트라이너를 타고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간 이런 우주 비행사들이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귀환할 것으로 이제 실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 시에 이렇게 스트라이너에 발생한 고장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보잉에는 굉장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이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은 당초 계획된 4명이 아닌 이제 2명만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새로 합류하는 이런 2명의 우주인과 함께 6개월간 이런 임무를 수행한 뒤 내년 2월 함께 이렇게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모어와 윌리엄스가 6개월 정도 우주 정거장에 머무르는 이런 정식 우주인으로 신분을 바꿔서 머물다가 이들과 함께 귀환한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스트라이너의 결함이 사소한 것이어서 우주인들이 조만간 귀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왔지만 결국 스트라이너의 이제 결함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이제 심각하다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스트라이너의 유인 시험 비행이 실패로 이렇게 끝나면 이제 보잉사의 향후 개발 과정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이 말은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의존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스페이스X는 지난해 31억 달러의 이제 연방 발사 프라임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는데 이는 이제 보잉, 노스롭 그루만을 이제 비롯해서 9개의 이런 대형 업계의 계약 규모를 합한 것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하죠. 결국 보잉이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귀환시키게 되면서
보잉 기술력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최근 지속된 여객기 및 비행기 사고 및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함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소송들과 이제 안정성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우구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알려오면서 올해 내내 이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2002년도 5월 6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인데, 이제 발사체, 우주선, 그리고 이제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서 이제 페이로드의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이제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이제 뭐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하는 말을 보면 솔직히 사생활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나 신사업에 뛰어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뛰어난 이런 두뇌를 보면 진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뭐 과학자이자 사업가이고 이제 뭐 혁명가라는 그런 타이틀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X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경쟁자들로 인해서 나중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 파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렇게 테슬라가 좀 힘들어질 때는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제 거대한 기업이 그 뒤 이렇게 차세대 혁명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